안녕하세요. 주식맙사TV입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인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4월 2일 금요일 종목 리뷰 및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마감한 미국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1.76%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장 나스닥을 보시면 지난 고점이었죠. 지난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나스닥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13,500포인트 이 전고점을 다음 주에 어떻게 돌파해 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우존스 역시 0.52%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다우존스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가 참 좋습니다. 고점에서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습, 그래프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도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코스피가 0.82%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0.45%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목요일과 어제장 외국인이 매수에 가담해 주었다라는 거, 그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뭐 금융투자가 지난 금요일날 4,500원어치 순매수를 하긴 했지만요. 외국인이 목요일장에 5,700원어치 그리고 어제 5,600원어치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 그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 장도 미국 나스닥과 비슷하죠. 이 3150포인트, 3200포인트 이 지점을 어떻게 뚫어줄 수 있느냐에 관건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뭐 뚫어주려고 하면 굉장히 심한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중에서 큰 상승을 나타냈던 종목이 자동차 관련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환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처음으로 크게 반등했던 게 이 LG전자, 그 다음에 지난 목요일은 하이닉스가 반등을 해줬죠. 어제는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들이 반등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세를 주었던 LG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전체 코스피가 지난주에 반등을 해주니까 이런 애들이 순환을 하면서 반등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반등한 이유는 지난 3월에 뭐 북미 수출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장중한 때는 뭐 구글과의 협업이라는 그런 뉴스도 한번 떴고요. 물론 뭐 공시를 통해서 회사가 부정하긴 했지만요. 그런 말미암아 현대차가 6% 정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수급을 보시면 이렇게 반등을 할 때 뭐 개인이 매수를 해서 반등을 해준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해서 반등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기관 중에서도 뭐 금융투자만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이렇게 골고루 기관이 매수를 해줬다는 게 현대차로서는 굉장히 수급적 측면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 역시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가가지고요. 그래프를 굉장히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82,000원 부분에서 두 달간 행보했다가 이렇게 띄웠다라는 건요. 82,000원 이 부분이 이제는 굉장한 지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자도 굉장히 그래프는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테마주 및 개별주들인데요. 지난 금요일 굉장히 큰 시세를 주었던 게 이 두나무 관련 테마주들입니다. 정확하게 두나무에 투자를 했던 이 창투사 관련주들인데요.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제가 이 두나무 관련주들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이라는 그런 뉴스로 인해 가지고 뭐 상승을 나타내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상승한 걸 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만약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기만 하면 오르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 구체적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이네들이 또 시세를 주었죠. 그건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굳이 얘네들이 상승한 까닭을 지금 해석을 해본다면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 두나무 업비트 관련주들은 뭐 두 가지의 호재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그런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이라는 그런 호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코인 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뉴스가 떴죠. 미국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이달 14일 날 나스닥이 직상장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아침 9시 10분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후자에 이런 코인베이스의 상장이라는 이런 재료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얘네들을 상승시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력 입장에서도 얘네들을 상승을 시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틀려고 할 때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재료가 없으면 얘네들이 수익 실현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겠죠. 이게 하락을 해주면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면 안 되죠. 하지만 4월 14일 날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되니까 얘네들이 4월 14일까지는 그 호재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호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얘가 조정을 받고 4월 14일 무렵이 되면 또 상승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팔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섣부른 자기 판단, 그런 것들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틀렸고요. 어쨌든 자기의 생각이 틀렸을 때는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는가 빨리 수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ATM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얘를 거래하지 않다가요, 얘가 이틀째 상한가를 강력하게 붙이고요, 한번 상한가가 깨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 상한가 깨질 때 얘를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얘가 상한가가 붙을 때 2등주죠. TS 인베스트먼트, 얘도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대성창2 거의 한 20%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테마주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1등이 상한가를 갈 때 2등은 따라 올라가서 상한가, 3등은 한 20% 내외. 그래서 뭐 ATM 인베스트먼트를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상한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얘네들 같은 경우에 4월 14일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까지 장에 큰 주목을 받고 등락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두나무 관련 기존에 1등이었던 이거 하나투자증권과 우리기술, 얘들은 지금 쉬어가는 모습이죠. 하나투자증권 얘가 지금 기과열에 묶여가지고 지금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거래일 후에 얘네들이 한 번 더 2차 상승 랠리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런 30분 거래가 풀린다라는 거죠. 그때 매수를 할지 말지 여부를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뭐 지난 금요일 날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지금 현재도 상승을 나타내 가지고 7,300만 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지난 금요일 날 비트코인 관련주들이죠, 위지트, 비덴트 이런 애들이 상승폭이 컸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그날 비덴트를 거래를 했습니다. 비덴트를 제가 이 부분이죠. 얘가 시초가가 14,800원에 시작을 했는데요, 얘가 시초가를 다시 뚫어주는 15,000원 요 부분에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제법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거래를 하지 않았고요. 이걸 왜 한 번만 거래를 했냐면요, 얘들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대부분 보면 시세를 장중에 한번 시세를 주었다가 뒤에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덴트를 보셔도 이렇게 16,450원 고점을 뚫고 두 번째 긴 이렇게 음봉이 나오죠. 긴 음봉이 나온다라는 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음봉 계속 이렇게 음봉이 나옵니다. 장중에 한 틱을 먹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한 틱을 먹으려고 하다가는 이 비덴트 이런 애들 굉장히 손실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비덴트, 위지트 보시면 그래프는 굉장히 좋죠. 비트코인 가격이 뭐 주말 동안에 상승을 해준다면 얘네들 또 월요일 아침에 갭을 띄워서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장중 거래를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항상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면 종가 오버나잇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이게 메타버스 관련 신규주인데요,
자, 자이언트 스텝이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종가상 전고점 부근까지 온 상한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거래하실 때 4만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4만원 갭을 띄워서 시작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가 그다지 높지 않다면요,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초가 시작하고 살짝 밀렸다가 다시 시초가를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거래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신규주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 줄 때는 매물대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자이언트 스텝도 관심주에 등록을 시켜 놓고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러셀인데요. 러셀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러셀 지난 목요일 날 종가 오버나잇을 했었습니다. 자, 이걸 왜 종가 오버나잇을 했냐면요, 일단 그래프가 굉장히 차트가 이쁘죠. 차트가 이뻤고요. 지난 목요일 날 SK 하이닉스의 주가 그리고 미국 반도체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코스닥에서 끼가 많은 애들, 그 애 중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좋은 러셀을 종가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5% 상승을 나타내 줬습니다. 거의 한 10% 수익 내고 다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러셀을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러셀의 차트를 보시면 그런 거죠. 이게 거래를 멈춰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3분봉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긴 음봉, 이런 음봉이 나올 때는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전고점이었죠. 3150포인트 그리고 3200포인트 전고점 탈환을 시도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고요. 장 전체적으로 박스권의 상단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도 주식 거래 잘 하셔서 성투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